한밤중에 응급실에 가보면 난민촌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의사를 기다리다가 저절로 나와서 집에 가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응급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응급실의 속사정,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사실 애들이 아파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응급실에 여러 번 가봤는데 기다리다가 저도 뭐 그냥 애가 대충 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병상이 부족한 건지 환자가 너무 많은 건지 어떤 게 정답입니까? 병상의 부족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근무한 2차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실이나 그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료 전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의료 전달 체계라니까 다 대형 병원으로 그렇죠. 예, 모든 환자 보호자들이 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어서 각각 자기 규모에 맞는 환자들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만드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환자 입장에서 급하니까 대학병원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탓해야 하나요? 아니죠. 사실 환자가 잘못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이 질환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지역 응급실들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거고요. 대학병원으로만 가는 게 하여튼 시스템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제 생각 그렇습니다. 네, 뭐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왜 화가 나는 게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먼저 봐주나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진료하는 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위주로 먼저 봐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한 환자들 지금 당장 이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를 이제 우리가 트리아제 시스템이라 그래서 중증도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 환자, 옐로우 환자, 그린 환자 그리고 블랙 환자 이렇게 나눠서 진료를 보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긴급한 상황인 환자들을 우선 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급하지 않은 환자들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순서의 차이에서 불만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는 누가 매깁니까? 이 레드 환자인데 이거는 저 당직 의사가 매기네. 보통 이제 요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 앞에서 이제 트리아지 역할을 하는 그런 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외래로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쭉 이렇게 저희들 환자들은 몰라도 의사분들이 분류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중간에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뭐 그린 뭐 이런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의사 선생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 37.3시간이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서울 보훈병원이네요. 둔천동에 있는 보훈병원이 1등입니다. 서울대학병원도 16시간 반. 아침 6시에 가면 저녁 12시? 뭐 이 정도 돼야 본다는 얘기네요. 성모병원 14시간, 세브란스병원 12시간 20분, 아산병원도 12시간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의 빅5, 크다는 병원에 가면 하여튼 아침에 가면 저녁 때나 돼야 의사 본다는 얘기네요. 지금 요 자료는 이제 응급실 대기라기보다는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 마치고 입원 대기하는 시간 자료. 입원 대기 시간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응급 환자가 아침 6시에 간데 저녁 10시, 밤 10시에 의사를 보면은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병실에 입원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그 경한 환자분들이나 이런 다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료를 못 보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작은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돼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119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분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기왕에 오셨다 이거예요. 기다려봐야 하루 종일 기다리시니까 조금 이제 동네 병원으로 가시죠. 이렇게 안내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은 아니고 이제 진료 거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병원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고요. 또 어차피 환자를 진료를 보게 되면 약을 주고 다음 날 오세요 하는 게 더 빠르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보고 이분은 지금 지역 센터로 가면 된다. 아니면 이분은 권역 센터로 가야 된다.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리는 환자들도 참 고통스럽지만요. 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이 좀 있다고 해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한밤에 한 남성이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응급실 안전요원을 위협합니다. 순식간에 흉기를 휘두르더니 환자들이 가득한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 배를 찌르려고 딱 찌르더라고요.
그를 찌를 때 이제 제가 이제 뒤로 피하면서 그 사람을 손을 쳤죠. 응급실에 왔을 때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 곧 붙잡혔지만 응급실 폭력은 위험수입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자가 갑자기 간호사의 뺨을 세게 칩니다. 간호사가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놀란 직원들이 모여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진료 준비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간호사를 폭행하셨던 거죠.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응급실 집기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 간호사의 멱살을 잡는데요.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네. 이게 뭐 병원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경찰서에서도 간혹 저러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자기를 빨리 진료 안 해줬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폭행 지금 화면으로 봤지만 저렇게 심각합니까? 네, 뭐 통계는 뭐 80%가 폭언을 경험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중에서요, 50%가 이제 폭행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그 통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치 환자들, 이렇게 술을 다량 마시고 온 환자분들이 매일 응급실에 이제 밤에는 오시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음주 문화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치 원스톱 주치 센터라 그래가지고 따로 음주 환자들만 모아서 이제 보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직접 인벌브하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괜히 있어서 뭐 시비만 된다고 그러는 네. 그야말로 주폭이 모여 있는 곳이죠. 네, 안전요원 같은 것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나름 그 벌금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한계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벌금이 있다고 한들 이제 의료진들이 그 가가지고 진술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부분도 사실 같이 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맞아주는 수준의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한이 큽니다. 이 부분은 공권력 부분, 경찰 부분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네, 뭐 응급실 난동도 난동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57살 유모 씨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황급히 도착한 병원, 그런데 접수 창구를 찾은 유 씨의 지인에게 원무과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지 않은 병원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딱딱 찍더니 원래번에도 17,000원이라는 돈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못 해주겠다 이거요. 네, 유 씨는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료 중인 의사를 경찰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랑이 끝에 이 의사에 대한 음주 검사가 진행됩니다. 네? 알코올을 마실 것 없이 호셨다는 거예요. 네? 턱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3살 김모군을 수술하던 의사의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군 부모는 의사의 어눌한 손놀림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응급실에서 하여튼 뭐 많이 계셨으니까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좀 알아둬야 될까, 도움이 되는 얘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 아니 내 친지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응급한 증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은 이제 119에서 같이 그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수준의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급한 증상인 흉통이라든지 뭐 한쪽에 그 마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음 장애,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심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급성 증상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를 통해서 바로 그냥 앰뷸런스로 오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앰뷸런스로 오실 때는 꼭 그 상황을 잘 아는 보호자분이 같이 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